네,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 좀 해봐야 되겠네요. 네. 우리 이프로님이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프로님 아니고 노근창 센터장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노근창 센터장님. 근데 날이 갈수록 정말 이프로 형이랑 자꾸 닮아가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 프로님이 훨씬 훌륭한 분이시죠. 저야 많이 사갔습니다. 진짜 많이 닮았어. 저 말씀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말씀하고 나니까 있네요. 네. 오늘 이제 반도체 보통 근데 센터장님도 CES 다녀오셨다. 예. 다녀오셨어요? 네. 센터장님 그러니까 그 급에서 CES를 다녀오시나요 보통? 그냥 저희 말고도 뭐 우리 고태봉 센터장님도 제가 뵙고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SK 또 센터장님도 뵙고. 아. 저 기존에 이제 IT랑 자동차 애널트 출신들 센터장들은 CS 많이 가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참고로 이제 아직도 반도체 섹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 4년 연속 갔습니다. 네. 그래서 크로스 체크도 계속 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젠슨항 CEO가 이번에 키노트 했지만 2022년에 했던 얘기랑 지금 또 이번에 또 새로 발표한 자동차 새로운 칩이 있거든요. 네. 토르라고.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말이랑 얼마나 변했는지도 좀 저희는 크로스 체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주 가면 이제 그런 거를 과거 했던 말이 정말로 진행되는지를 그렇죠. 검증할 수 있는 좀 힘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도체는 예. 뭐 좀 희망 좀 보고 오셨어요? 반도체는 뭐 결국 이제 AI 반도체 말고는 지금 당장 수요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근데 다만 이제 우리 젠슨항 CEO가 또 사실 키노트를 1시간 반 정도 할 때 저도 그 현장에 있었지만 뭐 사실은 그 새로운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사실은 올해는 대부분 에이젠틱 AI 시대. 기존에 네. 젠 AI에서 에이젠틱 AI로 이제 변했고 이제 뭐 어느 시점인지는 좀 봐야 되지만 피지컬 AI까지 전체적인 가시성을 좀 얘기를 했고 또 실질적으로 젠이라는 거는 그 생성형인 거고 예. 그다음에 에이젠틱은 실제로 실생활에서 비서. AI가 이제 네. 우리가 관여 안 해도 알아서 이제 다 처리하는 해주는 거. 예. 그리고 이제 피지컬은 이제 실제로 로보틱스하고 자율주행 이런 이동 스스로 모빌리티가 진행되는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향에 대해서 뭐 물론 이제 완성도가 높은 이미 제품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옵티머스랑 그리고 피겨 AI 같은 그런 이종 로봇은 이미 완성도가 높지만 근데 이제 로봇을 만들 때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게 사실 제가 준비한 차트가 있는데 혹시 네. 띄워주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로보틱스를 위한 엔비디아의 세 가지 솔루션. 근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DGX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 HPC 서버에 들어가는 네. 엔비디아의 이제 어떻게 보면 GPU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이제 그 옴니버스는 이제 메타버스 환경과 연관된 가상현실과 이제 실제 현실을 접목시키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본다면 여기에 이제 코스모스라고 해서 네. 누구나 다 쉽게 로봇을 개발할 수 있는 범용 파운데이션 모델을 공개를 했고요. 근데 누구나 다 로봇을 만들 수 있는 만들 수 있다. 로봇을 이제 네. 이용하는 거랑은 다른 거고 만드는 거를 쉽게 하는 로봇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로봇을 만들 때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고 하면 LLM은 사실은 데이터 세트가 되게 많거든요. 네. 모든 사람들이 맨날 물어보니까.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피지컬하게 움직이는 이런 로봇이랑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 데이터가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리얼월드 실제 세상의 데이터와 가지고는 그 돌리기는 아직 부담스럽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가상현실 합성 데이터, 인공적으로 만든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를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데이터 풀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럼 다양한 환경에서도 시행착오를 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이동하는 물체이기 때문에 잘못 움직이면 뭐 사고도 나고 네. 사람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많은 가상 환경에서 연습이 필요한데 그 연습하는 툴을 이번에 코스모스라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그 얘기가 좀 시간은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네. 상당히 이제 2022년에 옴니버스를 얘기할 때는 뭐 디지털 트윈, 뭐 스마트 팩토리 정도는 적용되겠지만 얼마나 이제 의미 있게 우리 삶에 많이 확산이 될까에 대해서는 저도 그때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이번에 코스모스를 공개함으로써 네. 옴니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동적이었다면 이제 카스모스 같은 경우는 이제 능동적이라고 좀 봐야 되거든요. 능동적으로 누구든 이제 로봇을 개발할 수 있고 이 모빌리티 제품을 만들 수 있고 로봇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드론이 될 수도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될 수 있고 그래서 혹시 그럼 우리가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예. 구글 안드로이드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그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안드로이드만 예.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 예. 너희 핸드폰은 어떤 것들 만들어도 상관없어. 예,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돼요? 일반적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은 이제 범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딥러닝 모델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간 챗 GPT 같은 거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OS보다는. 네. 예. 근데 그 젠슨왕 혹은 뭐 예. 이번 CES에서 예. 우리 기업들이 뭐 할 여지가 좀 있기는 있어요. 많이 좀 희망이 좀 보였습니까? 저는 아니면 이제 젠슨왕이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제품을 보여줬고 제가 오늘 제 CS 자료에 이번 주 수요일 날 나왔는데 네. 이렇게 이제 캡틴 AI를 비슷하게 젠슨왕이 얘기를 했죠. 여기가 이제 블랙의 GB MBR 70이라고 네. 우리가 가장 지금 관심이 많은 제품인데 어쨌든 이 제품에는 우리 하이닉스 HBM이 들어가고 근데 이제 이 제품 말고 엔비디아가 이번에 이렇게 블랙엘 제품 4개를 공개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이게 블랙엘이 사실은 아키텍처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반이 되는 베이스인데 기존에 이제 공개된 거는 이제 제일 뜨거운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그레이스 블랙의 MBL 70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블랙엘 칩 하면 다 이거를 다 생각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 센터하고 서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제품이라고 하면 네. 실제로 이번에 공개한 거는 이제 RTX 블랙엘도 공개를 했습니다. RTX라는 게 RT가 레이 트레이싱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실제 화면 같이 보이게 하는 아주 생생하게 하는 그런 그래픽 어쨌든 고화질을 추구하는 기술인데 이 제품도 이제 블랙에 기반으로 공개를 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저기 뭐 자율주행이랑 로보틱스에 적용할 수 있는 토르라는 블랙엘 제품을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는 자동차의 반도체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상당히 2단계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개한 게 이제 슈퍼 컴퓨터 개발자들. 개발자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AI 관련해서 그래서 디지스라는 제품을 또 공개를 했어요. 이 제품은 3,000불이고 여기에는 이제 우리 기업들이 뭐 공급하는지는 봐야 되지만 로우 파워 DDR5가 128GB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이 보통 12GB 달면 좋은 제품이잖아요. 아, LPDDR 말씀. 예, LPDR이 그래서 네네. 뭐 스마트폰보다 하이엔드 스마트폰보다 10배 이상 더 다는 제품인데 물론 이게 얼마나 팔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상당히 많은 메뉴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피지컬 AI까지 얘기하고 코스모스 얘기하고 뭐 하여튼 참 대단한 분이시라는 걸 제가 느꼈고요. 사실 이번 CES는 젠슨왕이 CES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안 되시거든요. 왜냐하면 GTC가 곧 있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본인이 주관하는 그 행사에 무슨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CES에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고 그럼 왜 풀었을까를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네. CES는 사실 종합 박람회지 전자제품 박람회도 아니고 자동차 박람회도 아니고 헬스케어 박람회도 아니고 모든 어떻게 보면 삼라만상이 이제 신제품에 대한 다양한 제품을 보여주는 박람회인데 왜 젠슨왕이 이번에 키노트를 그것도 1시간 반 이상 했을까? 네. 이제 AI가 모든 삶에 본격적으로 접목될 수 있는 B2B, B2C 모두 다 이제 확산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이제 그렇게 키노트를 하지 않았을까. 원래 가전 박람회 아니에요? 원래는 컨슈머 박람회인데 이게 자꾸 이제 자동차 박람회가 됐다가 그다음에 이제 맞아. 왜 주로 많은 회사들이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자동차들 막 엄청 거기 예. 가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현대차, 기아는 이제 짝수의 부스를 크게 가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이제 참석을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모그룹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좀 작년보다는 좀 메뉴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젠슨왕이 그걸 다 상쇄시켜 버렸어요. 커버를 해버렸어요. 예, 사실 CS를 그게 볼 게 있고 그걸 떠나서 그냥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약간 행사가 돼버린 것 같아요. 한마디로 우리 애국가 하듯이 그런 연초에 하는 이걸 안 하면 뭐가 꼭 공부 안 하는 것 있어야 같아. 하는 게 아니고. 예, 그게 상당히 대단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이 행사에 참석을 안 하면 뭔가 내 일을 안 하는 것 같다는 약간 그런 인식이 특히 한국인들한테 많이 퍼진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 가서 그 삼성 부스랑 LG 부스 다 보셨을 텐데 예, 예. 거기 느낌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히 삼성 부스는 작년이랑 변화가 없었고요. LG 부스는 상당히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구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LG 부스의 가장 큰 특징은 계속해서 이제 조형물들을 올레드 가지고 많이 만들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멋진 조형물이었지만 이번에는 너무 예쁘게 한 30억 이상 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아트라고 해서 정말 뭐 스테인 글라스 이렇게 네. 색깔도 변하고 투명 OLED 기술이 LG가 제일 강조하고 다른 우리 디스플레이 회사랑은 완전히 차별화가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제품이 상업적으로 우리
제품으로서 우리가 구매하는 데는 아직은 뭔가 격차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가격도 비쌀 거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투명 올레드 기술을 다양한 조형물과 그리고 TV에도 뭐 올해 1월부터 이제 공식 판매가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 어떻게든 마케팅해서 네. 신기하게 하면 또 일부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네. 그리고 LG 부스는 상당히 풍성했고요. 다양하게 저희가 사실 LG 전자 부스 투어를 저희는 좀 부탁을 해서 고객들하고 2시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사실 2시간 하기 힘든데 그만큼 볼 게 많았다는 거고요. 아. 또 프라이 부스 같은 경우에서 또 저희가 또 좋은 제품들도 많이 구경을 했고 그래서 LG 부스는 많았고 삼성 부스도 좋았지만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이랑 이제 스마트띵스로 네. 요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동으로 연동이 되고 또 현대차량도 이번에 스마트띵스로 이제 연동이 되는데 근데 사실 스마트띵스 다 좋은 기술이고 연결 기술이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눈에 보이는 게 좋지 눈에 안 보이는 네트워킹 되는 것은 사실 그 작년 제품이랑 뭐가 다르지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LG가 이번 부스에 투자한 게 훨씬 더 많았고 좀 풍성했다 이렇게 좀 요약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SK 부스는 진짜 사람 많았었어요? SK 부스 괜찮았고요. 일단은 SK텔레콤 그리고 저기 SKC, SK엠무브 뭐 여러 회사들이 종합적으로 했고 특히 SK텔레콤의 AI 데이터 센터에는 우리 하이닉스 HBM도 네. 있었지만 SKC의 유리기판도 유리기판도. 공개를 했고 엠무브의 또 액침 냉각이라고 해서 맞아요. 액체 냉각보다 훨씬 더 전력 사용 효율성을 더 제고시켜주는 그런 엔모브가 기름 만드니까. 예, 예. 반도체 관련해서 좀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 그쪽 분야들 조금이에요. 뭐 네. 미래의 방향성이고 아마 주가는 그거보다는 어제 공개된 TSMC랑 엔비디아가 더 우리 기업들한테는 중요한 요소고요. 네. 그래서 제가 TSMC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실적 발표를 했고 일단 그림 5를 보시면 저희가 TSMC가 이제 4분기 실적은 사실 TSMC 가이던스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가이던스 상단을 비트가 아니라 미트하는 수준이었는데 다만 이제 재미있는 점은 바로 HPC라는 게 사실 우리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고 해서 네. AI 가속기를 필두로 한 다양한 이제 서버 제품인데 매출액이 3분기 대비 18.9% 증가했습니다. 아, 전 분기보다 18%. 예. 그리고 엔비디아의 매출액 가이던스는 이번 분기가 QOQ로 7% 증가거든요. 그럼 가이던스가 왜냐하면 이게 HPC 고객의 상당 부분은 엔비디아일 겁니다. 네. 근데 TSMC 매출이 18.9% 늘었다는 거는 엔비디아 매출도 거의 비례했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네. 그러면 엔비디아도 지금 실적 가이던스보다 좋은 성적표가 나오지 않았을까. 블랙엘이 좀 딜레이 된다. 뭐 여러 가지 뭐 노이즈가 많았지만 TSMC를 실적을 추론해 보면 엔비디아의 실적은 시장 예상보다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그래서 어제 하이닉스 주가도 좀 많이 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뭐 하면 이번 분기는 어떻게 되느냐. 뭐 지난 분기야 어차피 주가의 프라이싱이 뭐 빠른 속도로 되는 게 주식 시장인데 이번 분기 가이던스도 TSMC가 되게 좋아요. 뭐 주는데 왜 좋냐고 물어보신다면 작년 1분기 주는 것보다는 어쨌든 네.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작년 1분기보다는 더 많이 성장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는 이번 1분기 매출액은 저기 TSMC가 5% 정도 감소한다고 가이던스 줬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애플 관련이라고 어제 康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스마트폰 관련된 내용이라고 했고 그 말은 네. 가속기 쪽은 여전히 생각보다 1분기도 좋다는 거를 저희가 추론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블랙엘이 발열이 있다, 블랙엘이 이제 조금 납품이 지연된다 이런 소문은 많은데 네. 실제 TSMC의 가속기 매출액은 크고 그리고 1분기에도 큰 재고 조정 없이 매출이 나온다는 거는 실제 눈 밑 물 아래에 있는 제품들 기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왕성하다. 블랙엘 이전 제품인 하퍼 제품에 대한 수요도 여전히 왕성하고 그리고 블랙엘 제품도 저희가 체크해 보면 2분기에는 많이 나가고요. 그리고 네. 지금 이미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발열은 우리가 보통 이제 8월달 이슈는 되게 크리티컬했습니다. 작년 8월이요? 예, 네. 작년 8월에는 칩 설계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인터포저라고 해서 뭐 네. 유리기판은 아니지만 우리 플라스틱 기판인 플리치 BJ랑 반도체 칩 사이에 네. 인터포저라는 또 그쵸. 그게 중간물이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실리콘 기반에서 이제 조금은 전력 소모를 줄이려고 이번에는
로컬 인터커넥션이라는 LSI 인터포즈인데 네. 이게 좀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도 다 해소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0월부터는 이제 설치하다 보니까 좀 열이 많이 나니까 네. 그것도 그냥 칩에 열이 나는 게 아니라 렉 전체가 열이 납니다. 네. 렉이라는 게 셀프 같은 그런 네. 큰 우리 여러 가지 서버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근데 그 부분은 대부분 레이아웃이 이슈거든요. 그 클라우드 사업자별로 요구하는 칩의 이치들이 다 다르고 네. 그 옆에 다양한 뭐 우리 뭐 파워 서플라이든 여러 개가 붙거든요. 냉각 장치든 거기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한 두세 달이면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맞춤 대응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시장에서 일부 우려하는 지각도 있지만 그 말은 TSMC랑 하이닉스랑은 아직은 이것 때문에 크게 실적이 딜레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 특히 HBM은 좀 선제적으로 축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뭐 일각에서 뭐 블랙엘 일부 발열 때문에 하이닉스 1분기 실적이 또 좀 나빠지는 거 아니냐 운영하는데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예. 그 블랙엘 발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얘기가 지금 뭐 작년부터 계속 예. 있는 건데 8월의 발열과 지금의 발열은 다르다는 다른 말씀이신 거죠. 거잖아요. 8월 발열 칩의 발열이었고 8월은 칩의 발열이었고 지금은 4개 발열. 레게 발열은 이제 그 서버들 뭐 이렇게 뭐 맞습니다. 서버들에 들어가는 다른 부자재만 바꿔줘도 이건 발열 잡힌다.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거는 필드 엔지니어링이라고 보통 저희가 표현하는데 예. 우리가 구축하면서 생기는 늘 일상적인 패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크리티컬한 건 아닌데 일각에서 자꾸 그거를 부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부풀렸으면 이렇게 실적이 나오면 안 되죠. TSMC가. 그렇죠. 예. 그리고 1분기 가이던스를 이렇게 주면 안 되고 두 번째는 TSMC가 이제 올해 연간 가이던스에서 매출액 25% 증가로 가이던스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속기 같은 AI 가속기는 뭐 향후 5년간 45% 성장한다. CAGR 45%면 올해는 네. 한 5, 60%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주가라는 게 펀더멘탈이랑 바로 동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적은 상당히 생각보다 양호할 것 같고 AI 가속기가 물론 TSMC는 엔비디아만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우리 빅테크의 커스텀 가속기 그리고 AMD 다 있지만 뭐 그쪽 제품에 또 하이닉스가 또 그쪽 제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 HBM이 있는 하이닉스의 펀더멘탈은 뭐 시장 예상보다는 훨씬 양호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요뭐 약간 좀 예. 다른 얘기긴 한데 그 TSMC가 삼성전자 그 갤럭시에 들어가는 엑시노스 칩 요거 생산 거절했잖아요. 글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나오는 뉴스를 저희가 참 검증하기는 힘들고요. 예, 다만 이제 굳이 거절보다도 캐파가 없습니다 지금. 나머지 회사 지금 해주기도 힘든데 그리고 네. 실제로 저는 그 부분은 좀 오버라고 보는 게 네. 일반적으로 이제 4나노 제품 만드는데 보통 10억 불의 개발비가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5나노 제품은 이제 그 6억 불 정도 듭니다. 그 돈이 뭐 중요한 것보다도 10억 불이 조단위 개발비인데 네. 그만큼 튜닝하는데 파인 튜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지금 바뀌어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좀 오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TSMC가 뭐 캐파 여력도 안 되지만 그렇게 후다닥 오늘 너 만들어줘 해서 바로 나오는 그런 제품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약간 오버성이지 않을까 그렇게 그래서 저는 보고 또 있습니다. TSMC가 삼성 견제를 좀 많이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네. 근데 삼성전자는 자사 제품에 들어갈 칩도 스스로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네.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삼성 파운드리를. 아쉽지만 우리가 파운드리라는 게 특히 뭐 모든 게 그렇지만 학습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러닝 커브라는 게 있고 많이 네. 만들어봐야 실력도 늘고 시행착오를 많이 해야지 빨리 이제 길을 찾는데 만들어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아쉬운 거죠. 가동률 자체가 특히 선단은 상당히 낮은 레벨이기 때문에 네. 만들어 보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거든요. 네. 그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고 그걸 어떻게 극복할지 단기적으로 저는 해결되기는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솔직히 그래서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동안은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는 안 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냉정하게. 예. 그러면 그 기대를 만약에 빼고 삼성전자를 어쨌든 이제 바라본다고 치면 어떻게 삼성 파운드리가 뭐 분사해갖고 따로 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에 계속 발목 잡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삼성전자 설령 다른 뭐 반도체도 좀 이렇게 메모리 좀 사이클 타더라도 오히려 하이닉스가 메모리 탈 때면 더 낫지 삼성전자는 좀 힘들겠네. 예, 저는 삼성전자는 뭐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 자산 소각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사실 당장은 모멘텀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디램 쪽도 지금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고 과거의 핵심 캐시카우인 디램도 경쟁력 회복하는 게 우선인 것 같고 파운드리는 좀 뒤에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인풋도 되게 적습니다. TSMC 전체 인풋 대비 인력만 보더라도 네. TSMC 전체 인력이 7만 7천 명 정도 되거든요. 네. 삼성 DS가 7만 4천 명입니다. 삼성 반도체 토탈이. 그러니까 파운드리는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그럼 투입이 적으면 특히 다품종 소량 생산의 파운드리에서 인풋 때는 투입이 적으면 그건 많은 라인업을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삼성 파운드리는 이제 선단에서 최소한 4나노, 3나노 고객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 고객을 확보한다고 그게 매출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매출이 나오려면 최소한 3년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래서 네. 최소한 3년간은 삼성 파운드리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를 하는 거는 좀 너무 성급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확보한 고객이 매우 적어요? 매우 제한적이고 탑 티어가 없죠. 티어 1 고객이 대규모의 물량을 줘서 실적에 기여를 하는데 작은 물량은 연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실적에 기여하기에는 의미 돈도 안 있게 되는구나. 기여하기는 힘듭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새로운 거 뭐 하나 이렇게 해주세요 외주 들어오면 그거 이제 또 파인 튜닝 해갖고 그거 맞춰서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물량이 아주 많아갖고 그 파인 튜닝 하는 비용 해고 뭐 괜찮은 이런 데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군요 지금. 예, 맞습니다. 예. 아휴, 하이닉스로 갈게요 그러면. 제가 봐도 저는 이제 사실 우리 뭐 작년 연말 전망할 때도 TSMC, 엔비디아, 하이닉스 이 세 종목 저희는 탑픽으로 요즘은 저희도 해외 주식들을 저희 고객들도 많이 하기 같이 때문에 커버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올해는 특히 우리 뭐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국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이제 트럼프 2기가 곧 시작되니까. 근데 이럴 때는 확실한 기업이 조정받을 때 사는 게 최고의 저는 전략인 것 같아요. 확실한 기업은 아무리 봐도 한국에서는 하이닉스인 거고 그리고 해외 쪽에서는 뭐 TSMC 보시면 실적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확실한 기업도 주가 조정받을 경우는 있으니까 그때 들어가는 전략이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미국 기업까지 커버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예, 여쭤보면 그럼 최근에는 브로드컴 관심이 되게 예, 많잖아요. 반 엔비디아 진영의 가장 예. 핵심 기술이 이제 예. 통신 칩이 될 거니까 예. 통신 기술이 될 테니까. 예, 맞습니다. 브로드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브로드컴이 사실 커스텀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가속기 주요 고객에는 뭐 AWS도 있고 구글도 있고 뭐 많은 고객들이 브로드컴을 통해서 또 브로드컴을 자세히 보면 우리 티커를 보면 아바고잖아요. 싱가포르 이게 AV고라서 예. 티커가 어떻게 돼요? A. 하여튼 ABGO인가 그럴 AVGO죠. 예, 아바고죠. 그래서 네트워킹 기술이나 이런 쪽은 원래 잘했지만 네. 더 큰 시너지가 나 있는 상황이라서 맞춤형 제품이라는 게 사실 우리 서버라는 게 또 계속 레이아웃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스토리지랑 어떤 PCIe를 연결하는 거랑 어떤 네트워킹 스위칭이 연결하는 이걸 브로드컴이 상당히 많은 IP가 갖고 있고 또 그런 노하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에 대한 러브콜이 많은데 다만 이제 제가 브로드컴에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몇 개 만드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객이 누구냐? 예, 고객은 뭐 미국의 빅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네. 예, 근데 이제 몇 개 만드느냐를 몇 보면 개 아직 만드냐? 엔비디아랑 비교할 때는 아닌 네네.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올해 4분기는 저희가 코어스 캐파, 분기 캐파를 기준으로 저희가 대만에 체크해 보면 엔비디아가 한 13, 4만 장 정도 4분기에 만드는데 브로드컴은 이제 2만 8천 장이니까 아직은 한참 먼저. 둘 다 많이 같이 성장합니다. 엔비디아 올해 물량도 많이 25년. 올해 4분기. 4분기. 토탈, 뭐, 먼스리는 아니고. 네. 쿼터로 봤을 때 그 정도고요. 근데 브로드컴이 지난 4분기가 15,000장이거든요. 네. 28,000장이니까 거의 2배 느니까. 그렇긴 브로드컴도 의미 있는 성장이지만 엔비디아가 이제 지난 4분기가 한 7만 장인데 뭐 14만 장이 거의 육박하니까 둘 다 같이 성장하는 거로 보셔야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끝으로 저 트럼프 이제 다음 주 5일 취임인데 여기랑 우리 뭐 반도체 업체들 영향 받을 거 혹시 있다면 짧게 좀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일단 범용 반도체는 뭐 관세를 부과한다면 네. 당연히 스마트폰 PC는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범용 반도체 제품에는 좀 부정적일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우려 때문에 이미 재고 조정을 다 해버렸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관세 부과가 레벨이 안 높거나 우선 선호도가 아니면 오히려 이제 재고 축적을 해서 그게 반전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네. AI 반도체는 미국의 데이터 센터를 이미 만드는 주요 AI 서버에서 이제 미국의 공장이 다 있어요. 팍스콘도 있고, 콘타도 있고,
위스트론도 있거든요. 네. 그쪽에서 미국에서 만들면 되기 때문에 관세에 있어서도 되게 자유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트럼프가 우리한테 선물 하나 줄 수 있습니다. 뭐요? CXMT를 블랙리스트로 걸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요즘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마이크론을 지키려면 그렇죠. 네. CXMT를 제압해야 되죠. 그럼 그래서 우리도, 블랙리스트로 걸면 아마 좀 CSMC를? CXM 아, CXM. 네. 장치 메모리를 네. 블랙리스트로 왜냐하면 트럼프 때 푸젠 진화랑 YMTC를 블랙리스트로 걸었거든요. 네. 근데 바이든 행정부 때는 안 걸었어요. CXMT가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번에는 걸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낙 뭐 캐파 증설도 많이 하고 있고. 예. 마이크론이 또 미국에 오하이오에 공장 짓는데 네. 아니 뭐 구해주고 짓게 해야죠. 그래서 저는 선물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 잡아줘야죠. 예, 좀 해줘야죠. 네, 이건 뭐 다 대등단결 된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한테 좀 한번 부탁을 좀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프로님 부탁하면 들어줄 것 같습니다. 아마 뭐 크게 거절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요. 네, 취임식도 한번 제가 가서 해결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현대차증권의 노문창 센터장님과 함께 오늘 반도체 이야기 저희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 많이 좀 여쭤봤는데요. 네.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 네, 또 다음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